한자일에 1800 플러스 제8강 결의족입니다. 태양 속 우리 결의의 새는 까마귀일까? 봉황일까? 몽골어 갈트는 케레이트일까? 글자는 결의가 무엇이라 말하고 있을까요? 대한초등학교 2학년 중간고사 기출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번. 새는 어디에 살까요? 1번 강이나 바다, 산, 땅속, 해달별. 정답은 1번이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면 선생님이 참 잘했어요 하고 도장을 찍어줄 텐데 2번이라고 그러면은 어머니 애기가 문제를 잘못 읽었나 봐요 하겠죠. 근데 해달별에 산다고 하면은 애기를 좀 병원에 데려가 보시는 게 하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까마귀는 어디에 살까요? 자, 지문은 똑같습니다. 정답은 1번이겠죠. 만약에 3번이라고 답을 썼다. 그러면 진심 걱정되니까 병원에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랄게요. 자, 계속됩니다. 문제 3번입니다. 해에 새가 살고 있습니다. 이 새는 뭘까요? 1번 까마귀, 2번 닭, 3번은 신조, 그러니까 신령스러운 새, 상상 속의 새다. 정답은 3번이겠죠. 자, 문제 4번입니다. 그럼 이 새는 뭘까요? 1번 까마귀, 2번 닭, 3번 봉황. 자, 정답은 당연히 3번이겠죠. 자, 지금까지 봉황새 본 적 있으신 분? 없죠? 그러니까 이 새는 상상 속에 존재하는 새죠. 그러니까 까마귀가 됐든 닭이 됐든 백로가 됐든 뭐가 됐든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들 머릿속에 존재하는 그런 새죠. 그러니까 봉황이겠죠. 자, 지금 야, 초딩 2학년 기출문제를 가지고 와서 뭐 하자는 거야? 독자들 수준을 뭘로 보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문제 5번입니다. 대통령 휘장에 그려진 신조는 뭐냐? 지문을 읽고 답을 쓰는 문제입니다. 자, 까마귀 울음소리는 죽음의 불길한 징조다. 길 떠날 때 까마귀가 울면 재수가 없다. 아무렴 대통령 휘장인데 여기에 너 재수 없어라, 너 죽어버리라고는 이런 새를 그리진 않겠죠. 자, 2번 장모는 사이가 온다고 씨암탉을 잡았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3번 봉황은 성천자를 상징하는 새다. 정답은 뭡니까? 당연히 3번이겠죠. 까마귀 이름을 보세요. 까만 마귀 아닙니까 이거 혹시? 얼마나 재수가 없으면은 까만 마귀라 이름을 지었을까요? 자, 문제 6번입니다. 해는 왕을 상징한다. 그럼 해 속에 그려진 발이 셋인 이 신령스러운 새는 뭘까요? 1번 까마귀, 삼조구, 2번 닭, 삼족회, 3번 봉황, 삼족봉. 정답은 당연히 3번이겠죠. 자, 혹시 이 6문제 다 맞추신 분 계실까요? 너무나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초딩 2학년 문제니까. 초딩 2학년이면 다 푸는 문제예요. 혹 하나라도 틀렸다면 주변 분들한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야, 내가 혹시 정신 상태가 좀 안 좋냐? 그러면은 이렇게 답을 할 겁니다.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왜? 어차피 무슨 말인들 해봐야 안 들을 거니까 사람들이 피하는 겁니다. 자, 붉은 해 속에 까만 새가 그려져 있습니다. 왜 까말까요? 이승이 아닌 저승에 사는 새니까 그러겠죠. 현실이 아닌, 그러니까 상상 속에 사는 새. 저승이라는 데는 죽어서 가는 곳이잖아요. 검정색은 죽음을 상징하죠. 그래서 까만색으로 그리지 않았을까요? 해 속에 세 발 달린 새가 있습니다. 자, 둥근 해 속에 세 발 달린 새. 기와에 되어 있네요. 똑같습니다. 자, 붉은 해 속에 그려진 검정새. 자, 벽화가 있는데 뭐 용 모양을 한 사람이 있는데요. 둥근 뭘 들고 있는데 그 안에 검정새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봤죠. 자, 이 그림은 누구 높은 사람이 어디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합니다. 어떤 동물들한테 앉아 이런 동물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동물일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세 발 달린 새가 있어요. 이 새는 현실에 존재할까요? 아니면 우리 머릿속에만 상상 속으로 존재하는 새일까요? 이 사람이 왕인 것 같아요. 우산으로 받쳐놓고 있는데 뭐 용 그림도 나오고 그래요. 용 본 적 있으신 분? 없죠? 근데 여기 보니까 또 까만 새가 있어요. 세 발 달린 새. 이 새는 뭘까요? 현실에 보이는 새 아니면은 용처럼 상상 속의 새. 기와입니다. 여기에 왕이라는 글귀가 막 써 있고 그렇습니다. 기와장을 보니까 친절하게 봉황이다 이렇게 새겨놓은 것도 있습니다. 까마귀입니까? 봉황입니까? 자, 무슨 뭐 백제 때 무슨 대례복이라고 하는데 이런 유물이 나왔대. 용도 막 그려져 있고 그래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깨에 까만 새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뭐가 좋은지 일본에서 이걸 따라했답니다. 옷이 똑같죠? 여기에도 어떤 검정새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를 까마귀를 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해를 그려놨고 국학원에서도 발이 셋이 달린 새인데 둥근 모양의 해를 그려놨습니다. 이 새는 뭘까요? 자, 결국에 이 새는 까마귀가 아니라 우리가 신령하게 여긴 현실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상상 속에 있는 새란 말이에요. 이거는 초딩 2학년도 다 알아듣는 얘기예요. 조금 빠른 애들은 1학년 후반에. 오히려 어른들한테 이 말을 하면은 더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 평생을 이건 까마귀야, 까마귀야, 삼조고야 이렇게 듣고 살았으니까. 검정색이네? 아, 그럼 까마귀지. 얼마나 단순하고 무식한 얘기입니까? 아니, 아델 펭귄이라는 새가 있어요. 그 새도 검정색이야. 그럼 차라리 펭귄이라고 하면 안 되냐? 그러면 뭐 삼족팽이냐? 환웅 단군의 상징은 까마귀다. 우리 민족을 케레이트라 한다. 케레이트는 하늘을 나는 뭐 까마귀가 날개를 활짝 펼친 모습이지. 십자를 상징한다. 뭐 십자는 완전수고 무국이고 어쩌고 통일이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아니야, 새는 날개를 펼치면 독수리든 참새든 굳이 말하자면 십자 모양으로 보여. 까마귀만 십자가 아니라 이게 말 같은 소리냐고. 태양 속 뭐 삼조고는 뭐 성명 천지인이고 뭐 다시 천지. 아휴, 도 닦는 사람이야? 역사를 왜곡하면 안 된다. 역사 왜곡하면 천벌을 받는다. 뭐 우습다. 비아냥거리지 말고 차라리 쌍욕을 하라고. 자, 제가 이 케레이트라는 말을 한번 찾아봤죠. 11세기부터 13세기 초에 걸쳐서 외몽골의 오르콘, 툴라강 유역을 점유한 몽골계 유목민족 및 그 왕국을 이루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자가 말하는 건 뭐냐면 까마귀를 케레이라고 한대요. 근데 그 케레이가 우리말 결애로 왔다는 거야. 케레이, 결애. 그래서 그 까마귀가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새다 이 말인데, 그래서 제가 이 까마귀를 실제로 몽골어로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찾아봤죠. 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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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리. 제 귀로는 이 케레이트하고 비슷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봉황을 뭐라고 발음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갈태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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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태수부. 자, 스브흐는 새니까 그 앞부분은 제 귀로는 갈트 이렇게 들리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만 들어보겠습니다. 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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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트. 자, 내 귀로는 이게 갈트 이렇게 들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만일에요. 이 케레이트라는 말의 어원이 이 둘 중 하나라면은 여러분은 뭘 고르겠습니까? 자, 보세요. 이 케레이트라는 말이 이 갈트에서 나온 말이라면 이게 이거라면은 이 몽골 민족 역시도 이 해에 산다는 이 상상 속의 새를 신성시하였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겠죠. 까마귀는 당연히 탈락이겠죠. 왜? 까마귀는 현상 세계에 존재하잖아. 그리고 재수가 없다고 여기잖아요. 그럼 이 갈트가 케레이트란 말이야? 정답은 모르죠. 그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사실 관심도 없고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정도죠. 그래서 내 강의 때는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누가 그랬겠지. 야, 몽골어로 까마귀가 케레이트야. 케레이는 결의 어원이야. 그러니까 까마귀는 신성한 새야. 최소한 확인을 하고 이런 말들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응? 내가 지금 너 때문에 이런 짓까지 해야 되느냐고. 응? 아무튼 스스로 어떻게 꺼지든지 말든지 좀 재수 없으니까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천벌을 받아요. 이런 자들 때문에 정상 우리 독자들이 피해를 본단 말이야. 영상이라고 올려놓으면 하루가 지나도 댓글을 안 달아. 이게 다야. 내가 또 뚜껑 열릴까 봐. 자, 루키 형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한자풀이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서점과 국립도서관을 찾아 헤매며 가슴앓이 하던 저에게는 가뭄이 해갈리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키 형님이 찾아다니지만 말고 이거를 연구를 했어야지. 왜 하필 나냐고. 응? 재수없게. 나는 국립도서관은 안 갔지. 서점에만 갔지. 이런 데가 있는지도 몰랐으니까. 아무튼 내 강의가 누군가에게는 30년 가려웠던 등을 긁어주는 그런 강의라 이 말이에요. 대충 장난으로 들을 내용이 아니라고. 근데
천벌을 받으라고 저질로 퍼부어? 아무튼 스스로 알아서 좀 꺼져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사실 제가 역사 영상을 좀 몇 개 올린 거는 손님 좀 끌어보려고 그런 거죠. 근데 역시나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결국에 내가 느낀 거는 뭐냐면 글자의 뿌리를 찾는 우리 방 독자들 형님들 수준이 역시 높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뭐 역사는 잘 알지도 못하지만은 한자 강의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게 결론입니다. 내가 이런 어른들을 만나갖고 참으로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조금 참으로 내가 한자 연구하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주 조금. 하지만은 오늘까지만 못다한 이야기를 마저 할 건데요. 세뇌가 돼갖고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겸사겸사 해서 이 결의족자를 준비를 했는데 본 김에 이 상급한자 5글자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붓길 엄부터 출발하면 되겠죠. 자, 이 글자는 이렇게 생긴 글자하고 들립자의 결합이죠. 자, 들립변 들어간다는 거고. 자, 이 글자는 해설을 이렇게 모방자로 써놓고 있는데 사실 둘은 다른 글자입니다. 자, 이 모방자는 이렇게 숨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입 벌릴 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둘은 다른 글자입니다. 그럼 이 글자는 뭐냐? 칼날을 자루에 끼우는 모습인데 이 들립자라는 거는 들어가도록 끼운다 그런 말이겠죠. 자, 보세요. 칼은 원래 이렇게 날과 자루로 되어 있죠. 여기 뭐 홈이나 있죠. 이거를 입 벌릴 감을 써서 비워진 모양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칼날이 있고요. 아래에는 홈이난 자루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끼웠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참고로 칼도자는 이 칼의 형상을 이렇게 본뜬 글자인데 교재는 이렇게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바꿨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글자에다가 이렇게 도끼 근자를 넣었죠. 이거는 뭘까요? 자루에 도끼날을 끼워 넣는 거겠죠. 기는 잘못됐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나붓기다 이 말은 또 뭐냐면 나붓기다라는 말은 깃발이라든지 뭐 머리카락 이렇게 바람에 날려 흔들리는 그런 모양이죠. 자, 보세요. 하늘이라는 거는 텅 비어 있는 모양으로 묘사가 됩니다. 뭐 쌍날철자라든지 매단자 같은 거 보면 확인이 되죠. 자, 그리고요. 칼 자루를 이렇게 박듯이 뭐를 박았다는 거예요. 꽂았다는 거예요. 바로 높은 곳에 깃발을 걸어서 깃대를 꽂아 놓았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깃발 나붓기다가 되려면 어떤 글자가 있어야 될까요? 바로 이 수건건이라는 글자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통생략되어 쓰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뚫을 꼰자를 넣은 게 깃대천이라는 글자입니다. 뚫을 꼰은 뭡니까? 뚫다, 박다 이렇게 세우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깃대를 꽂아서 세워둔 모양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글자를 보도록 하죠. 자, 돌선자입니다. 여기에는 발족자가 들어가 있죠. 자, 발족이라는 거는 덩이를 뜻하는 이 에워쌀 위하고 아래는 그치다, 머무르다는 뜻인 그칠 지자의 결합이죠. 자, 그럼 뭡니까? 학설은 사람의 발을 그린 거야. 그러겠죠. 혹시 발이 이렇게 생기신 분 없죠? 그러니까 입만 열면 구라라는 거야. 사람 발만 발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바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골프공을 올려놓은 발을 말하는 거죠. 자, 글자 모양을 보세요. 꼭 이렇게 공처럼 둥글게 생겼죠. 그러니까 어떤 둥근 덩어리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끔 그쳐 서 있도록 그칠 지자 아래에다가 뭔가를 받쳐놨다 그런 말이죠. 혼유석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 돌덩어리가 움직이지 않게 아래에 발을 댔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럼 이 돌선이라는 거는 뭐냐? 나붓길 언이라는 글자는 뭔가를 박은 거죠. 자, 그럼 뭘까요? 발 역할을 하게끔 뭔가를 이렇게 박았다는 거예요. 바로 징을 박았다는 거죠. 자, 특히 이 깃발은 높은 곳에 걸어두기 때문에 바람에 나붓게 갖고 막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합니다. 그죠? 그리고 천이 이렇게 막 감기기도 하면서 이게 빙빙 돕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징이 박혀 있는데 휘청휘청 하면서 빙빙 도는 겁니다. 바로 팽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요 또 이렇게 팽이처럼 빙빙 돌면서 바람을 일으키는 건 뭘까요? 바로 회오리 바람이죠. 그래서 나선형 구조를 뜻하게 되는 겁니다. 돌다, 돌아다, 원을 그리다, 동그라미, 소용돌이치다, 나선, 선회하다, 선풍적, 선율 뭐 할 때 쓰는 글자인데 그럼 이 개선이란 건 뭘까요? 회오리 바람이 불면은 주변을 이렇게 휩쓸어 버립니다. 자, 깃발을 꽂았다는 건 뭐죠? 주변 지역을 강한 군대가 정복했다.
휩쓸어 버렸다. 그러니까 강한 군대가 지나가서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죠. 자, 아무튼 군대가 깃발을 들고 가서 휩쓸고 돌아오다. 그런 뜻인데 복잡하니까 그냥 팽이 그리고 회오리 바람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기기자입니다. 자, 우선 이거는 그 기라는 글자를 알아야 되는데 좀 복잡하게 들을 수 있는데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이 책상 기라는 글자는 뭐냐면 뭐 책상, 막에, 메우다, 평평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자, 하나씩 보죠. 이 글자는 꼭 책상처럼 생겼죠. 밥상 이런 거. 그러니까 뭐냐면 무게를 8팔자 나눠지게끔 아래에다가 발을 대고 위에다가 이 평평한 판을 올렸다. 그 말입니다. 자, 또 이런 항아리라든지 병 속에는 물이 들어있죠. 그것이 8팔 수증기로 빠져나가지 않게 나뉘지 않게끔 위를 막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뚜껑이 되는 거예요. 자, 또 이 가로선 하늘이라는 건 땅이죠. 그러니까 땅이 팬 거야. 흙이 떨어져 나갔다. 8팔 분리됐다는 얘기죠. 그것을 이렇게 평평하게 메웠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에 이 위는 뭐냐면 스물 입자하고 이 벨레자가 들어있는데 이 스물 입이라는 이 글자는 뭐냐면 항아리를 이렇게 땅에다가 걸쳐 묻은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하다, 보관하다 그런 뜻이고 벨레자 X는 없애다, 제거하다 뭐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이 글자는 뭐냐면은 뭔가를 이렇게 땅에다가 묻으려고 저장하려고 속을 비웠다. 그러니까 땅을 이렇게 파냈다는 거죠. 자, 또는 뭔가 이렇게 땅 속에다 이렇게 묻어놓은 거야. 숨겨뒀단 말이에요. 그 물건이 X 사라졌다는 거죠. 비워졌다는 거죠. 자, 이제 이 극이라는 글자를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땅을 이렇게 평평하게 하려고 이렇게 반쯤 걸쳐 묻힌 돌뿌리를 X자 캐냈다, 제거했다 그런 거고. 자, 다음에 이 극이자는 뚜껑이죠. 뚜껑을 아래로 내렸다는 거예요. 왜? 뚜껑을 열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 저장해 있던 김치를 X 없앴다, 꺼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뚜껑 열고 김치를 꺼냈다 그 말이에요. 또 X는 사라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보지 못하게끔 이렇게 땅속에다 깊이 묻어놨단 말이야. 근데 그 물건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훔쳐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책상이니까 책상에는 물건을 어디에 넣어두냐면 서랍에다가 보관해준다. 그러니까 책상에 있는 서랍을 이렇게 꺼내서 위로 올려. 그래서 물건을 X 꺼냈다 이런 뜻이죠. 자, 이제 이 기기자를 보겠습니다. 자, 글자 모양 그대로 간단합니다. 우선요, 아래는 책상이죠. 그러니까 단을 이렇게 쌓았다는 거야. 그리고 그 위에는요, 이렇게 반쯤 걸쳐 묻으려고 속을 파냈다. 그 말이죠. 바로 이렇게 깃대를 걸쳐 꽂으려고 속을 파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모양입니다. 이 깃발은 아무렇게나 걸지 않고 이렇게 밑에다가 단을 쌓습니다. 왜? 단에는 가장 높은 사람이 오르죠. 그리고 깃발은 그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처럼 똑같이 이렇게 단을 쌓아서 대우를 해줘야 되겠죠. 자, 됐죠? 그런데 조금만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요. 자, 이거는 잘 보관해 두었다가 꺼낸다 그런 뜻이죠. 자, 깃발은 평소에 어떻게 보관합니까? 뭐 대충 걸레처럼 막 던져놓나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잘 접어서 함에 넣어서 보관합니다. 자, 그리고 이 극이자는 훔치다라는 뜻이 있죠. 자, 정리하면 이 기기라는 글자는 어떤 장면을 말하고 있느냐? 어떤 놈들이 자꾸 국경을 넘어 들어와가지고 식량을 훔쳐가는 거야. 그래서 전쟁에 나가가지고 그 오랑캐 도둑놈들을 물리치고는 이렇게 단을 쌓고는 홈을 내서 함에서 깃발을 꺼내서 깃대를 꽂았다. 그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좀 복잡하니까 이렇게 단에다가 홈을 내서 깃대를 꽂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깃발, 기, 표지, 표, 국기, 태극기, 기수, 기치 이럴 때 쓰는 글자입니다. 자, 글자 설명이 좀 어렵죠? 한자가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좀 쉬운 거 볼 건데요. 자, 나그네리 자. 이 글자는 좀 친숙하죠. 우리가 여행하다, 여관, 여권. 그런데 군대 편제 하나인 여단 이런 거 뭘까요? 자, 우선 글자 구성을 보면은 쫓을 종자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해설 한번 보세요. 이게 사람이 자 둘을 쓰면 되는데 이거를 이상한 글자를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나는 이런 게 정말 이해가 안 간다니까. 아니, 사람이 두 개 딱 쓰면 편하잖아. 자, 아무튼 이 쫓을 종이라는 글자는
두 사람이 한 방향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앞 사람이 어딘가를 가고 있어. 그러니까 뒷 사람이 그를 따라가는 모양이죠. 그래서 쫓다 그런 뜻이죠. 자, 글자를 보겠습니다. 자, 깃발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누가 따라간다는 겁니다. 자, 깃발은 누구 겁니까? 바로 왕이나 지휘관이죠. 병사들이 이 지휘관을 따라서 국경 밖으로, 이게 중요하죠. 전쟁을 치르러 떠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자, 깃발이라는 거는 뭡니까? 정복자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그를 따르겠다 그 말인 거죠. 자, 세 번째, 예를 들어서 명나라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대륙을 차지하고 이렇게 황제가 된 거야. 그럼 이렇게 깃발을 꽂았겠죠. 그를 따르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국이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명나라를 형님으로 모시고 따를 거야 그런 거죠. 자, 그러면은 주기식을 할 때 선물을 막 바리바리 싸들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조화를 올리러 국경 밖으로 떠나다, 국경을 넘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타지로 가다 또는 타지에 머물면서 뭐 구경을 하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기식을 하면은 온갖 사내직미가 나오고 또 공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나아가서 자신이 섬기는 자, 그러니까 자신이 따르는 자 또는 그가 생전에 살았던 곳을 찾아서 돌아다니다, 여행을 하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머물던 곳을 찾아갖고 뭐 성지순례를 하는 뭐 그런 경우라고 하겠죠. 자, 다음 이제 논류라는 글자 보겠습니다. 소전체가 없죠. 나중에 만들어진 글자로 보이고요. 자, 이거는 아들 자자가 들어간 깃발류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자, 아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깃발을 꽂다. 이상하죠? 애들이 전쟁터로 나가지는 않죠. 뭡니까? 아이들이 전쟁 놀이를 하고 있다.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쉬엄쉬엄 갈착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편을 갈라갖고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막 전쟁 놀이를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자, 또 뭐냐면 깃발이 이렇게 나부끼고 있는데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뭘까요? 어딘가를 가고 있어. 동물원을 놀러 간 거야. 그때 선생님이 깃발을 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깃발을 들어주는 거죠. 그거를 애들이 보면서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다니다, 놀다, 유람하다 그런 뜻이고요. 자, 두 번째, 아들 자자. 이것은 어린아이, 어리다, 미숙하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 깃발은 자국이 아닌 국경 밖에, 그러니까 타지에다 꽂습니다. 그죠? 깃발은 그리고 정복자를 상징하죠. 자, 보세요. 어떤 분야를 석권한 스승이 있는 거야. 그 분야에다가 깃발을 꽂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경 밖으로 나가서 그 스승한테 간다는 말이죠. 왜 갈까요? 배우러 가겠죠. 타지로 가서 권위자를 스승으로 모시고 배우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놀다, 즐기다, 떠돌다, 여행하다, 공부하다, 배우다, 유람, 유흥, 유희, 유학 가다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자, 드디어 돌고 돌아서 결의족자까지 왔습니다. 그 전에 잠깐 살펴볼 게 있는데 이 나그네 려하고 결의족자 같은 걸 보면은 이 깃발 모양을 뜻하는 이 글자가 이렇게 변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쌍날철자하고 세을자의 결합입니다. 자, 글자 모양은 깃대와 그리고 깃발이 휘날리는 모양처럼 보입니다. 쌍날철은요, 가지가 뻗어나가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우선 깃대로 쓴 나뭇가지, 이 장대를 말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 가지라는 것은 뻗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력을 뻗치다. 그러니까 영역을 넓혀서 깃발을 꽂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이 세을이라는 글자는 뭡니까? 사이, 골짜기라고 했죠. 자, 보세요. 깃발이라는 건 이렇게 자기 영토임을 알리려고 높은 곳에 겁니다. 그러면 이 깃발을 건 곳에는 부대가 있겠죠. 그 부대는 산꼭대기에 생활할까요? 아니죠.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알죠. 적에게 노출되지 않으려고 이렇게 기슭에 주둔을 합니다. 그래서 세을자를 쓴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학설은 뭐라고 그럴까요? 이건 깃발을 그린 거야. 끝! 그러겠죠. 세계 최고의 가꿀문학자, 세계 최고의 금문학자는 누굽니까? 바로 이 소전이라는 글자를 풀어낼 수 있는 세계 최초로 한자의 원리를 밝힌 최선생, 나란 말입니다. 나. 잘난 척을 안 하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 놈이기 때문에 슬쩍 잘난 척 한번 끼워 넣고. 자, 결의족자 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에는 화살시가 들어가 있죠. 우선 화살시라는 거는 화살을 쏘다, 또 남성의 심벌을
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식 맨날 이상한 소리만 한다고 하는 분이 있을 텐데 한자는 상징과 비유라고 했죠. 화살, 촉, 대 그리고 이 깃은 남성의 심벌 구조와 흡사하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까요? 안 해도 알겠죠. 화살은 튕겨나가가지고 이 상대의 살을 뚫고 들어가죠. 아비 역시 어미의 몸을 찌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화살시가 들어간 병질이라는 글자는 화살을 맞아서 생긴 상처 뭐 그런 뜻도 되겠지만은 성행위로 인한 병, 즉 바이러스가 전염돼서 생기는 병이다 그런 뜻도 있다는 거죠. 괴질, 역질, 임질할 때 쓰는 글자죠. 자, 그러면 이 화살시가 들어간 결해죽이라는 글자는 뭘까요? 자, 이 글자는 자루에다가 날을 박는 거죠. 그러면 이 화살에서 대에다가 박는 그 쇠붙이라는 말이겠죠. 바로 화살촉이죠. 이거를 대에다 박잖아요. 그래서 이 세 글자를 붙인 게 화살촉, 촉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두 번째, 이 화살시는 음경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것을 자, 표현이 좀 그런데 박았다는 겁니다. 어디에? 아비가 어미 몸을 찔렀다 그 말이죠. 자, 예를 들어서 병들어 기댈력을 붙인 게 옴촉이라는 글자인데 이거는 특히 남성의 성기 주변에 생기는 피부병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아비가 어미를 찔렀습니다. 왜 찔렀을까요? 찌르면 뭐가 생길까요? 바로 자식, 후손을 얻으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풀초자를 갖다 넣은 게 섭족이라는 글자인데 이거는 뭐 사람 얘기가 아니겠죠. 왜냐하면 사람은 부부가 잠자리를 하려면 이불을 깔겠죠. 이거는 짐승이 새끼를 낳으려는 거야. 또는 새끼를 낳은 거야. 그래서 푹신하고 좀 따뜻하라고 풀을 깔아줬다 이 말이겠죠. 자, 사전을 찾아보세요. 보금자리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잠족, 상족 이런 말을 지금도 쓰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새끼죠. 그러니까 애벌레, 그러니까 누에를 치려고 깔아놓은 풀이다. 뭐 그런 뜻이겠죠. 자, 세 번째, 드디어 결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 왜 생기느냐? 결해족이라는 건 어쨌든 이 자식, 후손을 얻으려고 아비의 음경을 박는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이 나붓길 언자는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깃발은 정복자를 상징을 하죠. 정복자는 우두머리, 시조 이런 의미죠. 그래서 한 정복자로부터 갈려나온 피부치, 그의 후손을 이르는 말이 되는 겁니다. 가문이라면은 그 가문을 세운 시조의 후손들이 되는 거고 그게 만약에 국가라면은 하나의 국조를 섬기는 무리를 뜻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결해가 뭐냐면 우리 조선인들은 당군왕금을 국조로 섬깁니다. 아니 그래서 개천절날에 제사도 지내고 막 그러잖아요. 일본족은 일본 천황을 섬깁니다. 둘은 다른 결해라는 거죠. 그래서 뭐 결해, 일가, 친족, 무리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그게 만약에 하나의 가문, 피부치라면은 가족, 친족, 뭐 혈족이 되는 거고 그게 국가였다면은 한 뿌리라 여기는 국조를 섬기는 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정복자의 후손들이니까 그래서 민족, 부족, 뭐 동족할 때 쓰는 글자인데 이것은 국가는 쪼개지고 합쳐지기 때문에 국민과는 다른 개념이죠. 결해라는 거는 오래도록 어떤 일정한 지역을 거점으로 삼아서 같은 말,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무리라 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북한 사람들을 결해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쪼개져 있지만은 똑같이 당군을 국조로 여기고 조선어를 쓰죠. 그리고 김치를 먹고 한복을 입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죠. 자, 끝으로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면 오늘날 일부에서는 우리가 결해, 민족의 뿌리라고 여기고 섬기는 당군왕금을 부정하는 세력들도 있죠. 왜냐?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니까. 그러면 그들은 우리와 같은 결해입니까? 아닙니까? 자, 오늘 얘가 역시 길어졌는데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앞선 몇몇 강의를 통해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국조인 당군왕금의 이야기는 난생신화에 기초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환웅천왕은 새고 그 새는 재수없는 까마귀가 아니라 동방의 군자의 나라에서 날아오른 봉황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도 이 해 속에 그려져 있는 이 새가 까마귀로 보이십니까? 이 새는요, 우리 결해가 스스로를 천손민족이라고 해서 신령스럽게 여기는 새입니다. 바로 결해의 새라는 말이죠. 결해의 새, 이거를 글자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결해족자하고 세조자를 쓰면 되겠죠. 그런 글자가 있느냐? 있죠. 바로 이 글자입니다. 이 글자의 훈과 음은 뭘까요? 까마귀?
아니죠. 바로 자색, 봉황, 작이라는 글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결의 새는 까마귀가 아니라 봉황입니다. 삼조고가 아니라 삼족봉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